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좀 추상적으로 그냥 대답을 할게요. 도에 뭐 업무가 한 4,000개 되는데 뭐라고 콕 집으면 나머지 또 3,999개의 업무들이 저를 욕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웃는 일이에요. 도청에 오는 분들은 뭔가 다 자기 삶의 고통 때문에 오시거든요. 그것이 그 자기 삶의 절실한 요구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국가 행정이 인허가라고 하는 권리,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지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어떤 혜택, 이런 많은 것들을 제도적인 지원, 재정적 지원, 아니면은 정치적인 지원, 도지사가 좀 알아줘, 먹어주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화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웃어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예상외로 그게 쉽지 않더구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요즘은 좀 편해졌어요. 요즘은 좀 이렇게 와서 막 악수를 하자고 해도 제 손등을 축 밀어내면서 악수하고 싫다고 하시는 분을 봐도 제 마음이 좀 덜 아프고요. 뭔가 좀 많이 화가 나셔서 그런 면이구나. 뭐 이제 소리를 지르시는 걸 봐도 그렇고, 도지사가 돛 닦는 자리는 아닌데. 근데 하여튼 공직 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인생을 산다는 게 그런 일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많은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려고 인위적으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자꾸 웃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 가지고 이렇게 웃으려고 했다가 얼굴이 조금씩 웃게 되니까 마음도 조금 더 편해지고 웃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특히 남성 간부님들 주무시고 웃으세요 좀. 우리 춘천도 정말 안 웃어요. 그러니까 그 거울 보고 아이우웨어도 좀 수술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우웨어 크게 해서 근육도 좀 누우시고, 그리고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쭉 좀 웃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웃으시면 어떨까. 그게 아마 우리 공직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균형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무를 보든 간에 개인의 자기 책임성과 자율 질서를 도와준다는 이념으로 너무 깊이 안 들어가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밭작물 죽이고요, 게으른 농부가 밭작물을 살리는 그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 때는 정말로 새로운 정책을 진입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대기업 키워주고,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 키워주고, 국가가 나서서 농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다 나서서 해결해 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 안 풀린다는 거 국민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남들 다 지원을 받았는데 나만 지원 못 받아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청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개인의 자기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그들이 정말로 절대적인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와 재정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늘 우리가 고민합시다. 도에서는 귀농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귀농지원센터를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확대 강화해서 귀농대학과 귀농 인큐베이팅 빌리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 공간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살아보신 다음에 그 귀농 빌리지에서 서로 간에 눈이 맞거나 이 마음이 맞았던 분들이 5가구나 10가구 정도씩 조합을 구성해서 그러한 조합된 이주자를 요청하는 마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 좀 더 고민해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서 농지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충청남도도 농사짓기에는 땅값이 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포우드 자동차의 포우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빨갱이로 몰린 적도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가 그 자동차를 탈 수 없다면 이 산업은 죽는다. 이래가지고 임금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가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니까 자동차 산업이 확 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 땅의 생산물을 가지고 그 시설비가 안 나온다면 그 산업은 위기에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잖아요. 수도권에 산업단지가 안 되는 이유가 평당 300만 원 이상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금융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건 제조업 기반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농업에서 굉장히 큰 위기는 이 집가 상승 문제입니다. 농지은행에도 많은 땅들을 확보해서 그 농지은행을 통해서 경작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 융자를 우리가 해주더라도 사실상은 설령 돈 1억 융자를 해주더라도 그 1억 가지고 땅을 몇 평이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걸 또 더나 수두적인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고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양기나 콤바인에서 또 고가의 농기계를 가지고 개별 농가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콤바인이나 고가의 농기계들은 또 고령화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콤바인 임대 및 경작 사업을 하는데 그 임대료는 또 너무 비싸다고들 그러십니다. 그러면 기계 임대와 운영까지를 좀 쳐서 뭔가 좀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만드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다만 이것도 현재 시장에서 농기계 임대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시장의 질서에 이 공적인 기관의 공급이 이 시장 질서에 어떠한 교란 요인이 될지 이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까지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이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